안녕하세요, 퀴쌤입니다. 오늘도 이제 아침조회 시작할게요. 원래 실은 어제 여러분들에게 보여줬다시피 어제 제가 우리 반 친구들이랑 출결 관리를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어제 실은 실패했어요. 왜냐면 친구들이 자리 배치를 바꾸자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어제 우리 반 친구들이랑 실제로 말했던 거는 자리 배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저의 개인적인 의견도 이야기를 해드리고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서 오늘은 자리 배치 어떻게 하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리 배치를 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 이건 선생님마다 좀 다르긴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옛날과 지금과 좀 달라진 부분도 실은 있죠. 옛날에 2019년도 이전에는 우리는 자리 배치를 할 때 대부분 짝으로 배치를 했어요. 짝으로 배치를 해서 보통 4분단 정도 배치를 했던 게 일반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그 전에 근무했었던 학교는 대부분 학생들이 한 36명에서 37명 정도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정도로 배치를 했었는데 3분단으로 나눠서 배치를 했었던 것도 기억이 나네요. 근데 요새는 지금 코로나 사태 이후로 지금 짝 배치가 불가능해졌죠. 그리고 나서 지금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거는 5 곱하기 5 해서 일단은 5줄에다가 이제 뒤로 쭉 가는 게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학교는 좀 학교 규모가 줄어들어 가지고 한 반에 대충 25명 내외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5 곱하기 5는 25 이 정도로 보통 배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자리를 배치하느냐, 선생님들마다 스타일이 좀 다르긴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렇게 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담임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봐보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들어보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담임 선생님께 의견을 내려면 의견을 내도 나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난 일단 제일 처음에 3월에는 무조건 자리 배치할 때 번호 순서대로 배치한답니다. 그래서 번호 순서대로라고 하면은 보통 어떻게 하냐면 여기가 교탁이 있다고 해보잖아요. 이건 철저하게 교사 입장이에요. 교탁 입장에서 이렇게 쭉 보면 여기가 창문이 있거든요. 창문이 있고 이쪽이 대부분 복도가 있어요. 이렇게 있잖아. 1, 2, 3, 4, 5, 6, 7, 8, 9, 10. 그래서 이렇게 배치를 쭉 해요. 이렇게 배치를 하고 그 다음 날 뭐 하냐면 우리 반 친구들 이름을 외운답니다. 그래서 대부분 제일 처음에 뭐 선생님들마다 다르긴 하지만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사람 얼굴은 좀 잘 외우는 편이지만 이름을 제가 잘 못 외워요. 그래서 이름을 잘 못 외우기 때문에 이름을 내가 다른 애들은 다 못 외워도 우리 반 친구들은 근데 빨리 외워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 반 친구들 얼굴과 이름이 매치가 돼서 그 다음에 이 애들을 외울 때까지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친구들에게 이렇게 배치하면서 저는 항상 말하죠. 우리 반은 일단 이렇게 자리 배치할 거야. 그리고 우리 반 자리를 언제 바꿀 거냐면 내가 너희들 얼굴을 다 외우면 이름을 다 외우면 그 다음에 바꿀 거야 라고 말한답니다. 대부분 경우 한 2주에서 많이 걸리면 3주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2주에서 3주 정도 이렇게 배치를 하고 그 다음번에 자리 배치를 바꾸는 게 저는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저 말고 다른 선생님들도 대부분 봤더니 일단은 첫 번째 한 달은 번호 순서대로 배치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일단 여러분들 학생들 개개인 특징도 아직은 파악을 잘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쭉 배치를 하는 게 가장 일반적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 그 다음으로 자리 배치할 때는 선생님들마다 다르긴 하지만 나는 보통 어떤 걸 고려하냐면 자리 배치할 때는 저는 제 개인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기준은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기준은 공부하고 싶은 사람과 그 다음에 시력이 안 좋은 사람들, 이렇게 공부를 하고 싶은 친구들과 또는 시력이 안 좋아서 앞자리에 앉아야 되는 친구들은 먼저 배려를 해주자라고 해서 그 친구들을 먼저 손을 들어서 여러분들 원하면 앞자리에 앉게 해준답니다. 하지만 그 앞자리는 제일 앞자리예요. 제일 앞자리. 그래서 제일 앞자리 5자리는 원하는 친구가 원하는 대로 앉을 수 있게 해요. 뭐 예전에는 심지어 심했던 경우에는 전체 1년 중에서 거의 한 달 빼고 모두 다 앞자리에 앉은 친구도 있었어요. 그 친구는 뭐 공부에 욕심이 있어서 그렇게 앉은 친구도 있었고요. 공부에 욕심이 아니라 시력이 안 좋아서 그렇게 앞자리에 앉았던 친구들도 있어요. 여기에다 이제 하나 더 배려를 해준다면은 반별로 이제 특수반, 다른 말로 어울림반, 이렇게 장애 아동이 같이 있는 장애 학생들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 장애 학생이 장애 정도에 따라서 우리 반 친구들과
같이 어울릴 수 있는 반 친구들도 있고요. 아니면 같이 어울렸을 때 뭐 특히 뭐 ADHD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돌발 행동을 한다든지 그런 친구들이 있으면은 그 친구들은 보통 뒤로 앉도록 많이 해주는 게 일반적이에요. 왜냐하면 그 친구들은 저희 학교는 보조 선생님들이 오시거든요. 하면 보조 선생님들이랑 같이 옆에서 하게 되면은 자리 차지를 많이 해서 칠판을 좀 많이 가려요. 해서 우리가 그런 친구 같은 경우에 사이드로 배치하거나 아니면은 가장 뒤에 배치하는 게 가장 일반적이랍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두 번째로는 무엇을 고려하냐면요. 친구들의 불만을 최소화시켜야 돼요. 뭐 불만을 최소화한다 했지 불만이 없다라고는 말 안 했잖아요. 어떻게 앉든 너희들은 무조건 불만이 생겨요. 원하는 친구들끼리 앉자라고 해도요. 원하는 친구들끼리 앉았기에 원하는 친구들이 없거나 뭐 친구가 어쩌다 보니까 홀수 친구들이다. 뭐 그러면 뭐 그렇게 생겨 있는 문제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원하는 친구들이 앉았을 때 수업 분위기가 나빠져 버린다. 그러면은 수업을 열심히 듣고 싶은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게 굉장히 신경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앉든 문제가 생기긴 하지만 여러분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장 불만이 최소화되는 선으로 만들어라. 이게 전 두 번째 원칙이고요. 세 번째 원칙은 저는 자리 배치는 한 달에 한 번이다. 이게 저의 최소한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개의 원칙을 가지고 실은 아침에 우리 반 친구들이랑 자리 배치를 바꾸려고 했는데 자리 배치를 뽑기를 하다가 실수로 뽑기가 우리 반 25인데 뽑기를 23개밖에 준비를 못 해가지고 우리 반 친구들이 자리 배치를 못 바꿔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종례 시간에 바꿨던 게 기억이 나는데 그러면서 우리 반 회장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만약에 나는 이 세 가지 원칙만 지키면 너희들이 바꿔도 된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 반 회장이 이 중에 두 번째를 아직 잘 불만을 최소화시키는 걸 조금 더 생각을 해보겠다 해가지고 그러면 일단은 제가 하는 걸로 이야기했고요. 뭐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예전 학교에서는 그래서 중학교 3학년 제가 담임을 했을 때는 제가 중3 담임을 조금 많이 했는데 어떻게 했던 경우도 있냐면 그때는 짝이 있어서 그때 그 회장이 그런 것도 했던 것 같아요. 그 짝끼리 그 뽑게 하기 위해서 뭐 했지? 그 이름이 그 로미오와 줄리엣, 콩지, 파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 짝이 되는 이름을 여러 개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회장이 미리 그걸 다 만들어서 종이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종이를 어떻게 자리 배치할지 자리 배치도를 만든 다음에 우리 반 친구들이랑 한 달에 한 번 자리 바꿉시다 하면은 회장이 알아서 나눠줘 가지고 자리 배치하는 거를 했던 경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 말고 이제 또 다른 선생님들 예시를 들어보면은 다른 선생님들 중에 그렇게 하는 선생님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이거는 근데 저는 아직 시행은 안 해봤지만 뭐 상당히 매력적이다라고 생각은 들었어요. 어떻게 하냐면은 여학생들 반별로 대부분 보면 남학생 여학생 비율이 비슷한 학교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여학생들은 먼저 쭉 앉아요. 그 짝이 있을 때는 쭉 앉고 남학생들이 거기에서 원하는 자리에 앉으라고. 근데 좀 뭔가 논란의 여지가 좀 있을 수 있겠죠. 뭐 선택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 못 받으면 어떻게 되냐. 근데 대부분 정말로 썸 타고 있는 친구들 아니면 그렇게 남학생들이 여학생 자리 옆에 앉는 걸 그렇게 선호하진 않아요. 실은 그래요. 남자애들도 남자애들끼리 놀고 싶지 여학생들 너희가 꼭 놀고 싶어 하는 경우는 좀 드물다라는 걸 좀 알고 있고요. 뭐 그래서 그렇게 해서 뭐 썸 타서 이렇게 연애를 하는 친구들도 있었다라고는 하지만 저는 참고로 그런 거 안 해봤고 대신에 그런 건 좀 해봤어요. 우리 반 친구들이 이렇게 랜덤으로 계속 돌리다 보는데 우리 반 친구들이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돌리는데 계속 우리 반 분위기가 너무 안 좋다라는 이야기가 들리잖아. 그러면 안 되겠다 싶으면은 제가 임의적으로 배치한답니다. 그래서 우리 반에서 가장 친한 친구들 한 3명이 있다. 그 3명의 친구들은 2명은 앞쪽, 1명은 뒤쪽 해가지고 삼각형으로 배치를 시켜. 여학생들은 남자애들은 이렇게 배치를 시켜. 이렇게 시키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마다 이렇게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친구들에게 한번 물어봐요. 너 왜 이러니? 친구들에게 한번 물어봐요. 저는 자리 배치가 다 끝난 다음에 자리 배치했는데 너무 시끄러울 것 같은 친구들 있느냐? 라고 물어보는데 이번에도 실은 시끄러울 것 같다라고 말한 친구들이 한 팀이 생겼어요. 그럼 그 팀 어떻게 하냐 하니까 그 친구들은 난 정말 조용히 할 거다. 그러니까 제발 날 믿어주라 하면서 막 소리 지르길래 저는 그래서 우리 반에서 항상 적용하는 원칙이 하나 있어요. 바로 뭐냐면 15% 룰이라는 게 있거든. 15% 룰이 뭐냐면은
우리 반에서 뭔가 사건이 터졌는데 우리 반에서 15%가 이 사건에 대해서 알고 있다. 그러면 이건 무조건 조회 시간, 종례 시간처럼 모두 다 아는 자리에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반에서 15%면 대략 봤을 때 한 4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반에서 친구들이 다른 친구에게 장난치거나 괴롭혔는데 그거를 본 목격자가 4명이 된다. 그럼 그 친구는 모두가 있는 자리에서 그 친구는 혼이 나요. 그리고 뭐 15% 이하다. 그러면은 자기들끼리 한 거라고 해서 저한테 따로 불러와서 저하고 이야기를 해요. 보통 저는 그런 식으로 좀 원칙을 하는데 교사에게도 이걸 똑같이 적용하면 한 3명 정도가 돼요. 그래서 우리 반에서 그 친구들에게 무엇이라 이야기했냐면은 교사들 중에 한 3명 정도 교사가 3분 정도 교사가 그 친구에 대해서 동일한 친구에 대해서 지적을 하게 되면은 제일 가운데 봤더니 제일 가운데에 남학생 4명이 이렇게 모여있다라 참고 그 학생은 여학생이야. 여학생을 이 가운데 이렇게 배치를 해주기로 이야기를 하고 이야기를 끝냈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마다 생각이 굉장히 달라요. 어떤 선생님은 학기 초부터 학기 말까지 싹 다 번호 순서대로 한 다음에 이거를 그대로 오각게 하는 선생님도 있고요. 어떤 선생님은 모든 자리 배치는 다 선생님께서 다 컨트롤하는 선생님도 있고 어떤 선생님은 모두 다 자율로 맡기는 선생님들도 있어요. 그거는 선생님들마다 케이스가 다르긴 하지만 저는 보통 이렇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담임 선생님들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반은 이렇게 생활한다는 거 이야기해 드릴 거고요. 여러분 담임 선생님하고도 자리 배치할 때 여러분들 좋은 의견 있으면 한번 내봐요. 선생님들도 자리 배치 은근 머리 쓰기 힘들어요. 은근 이게 어떻게 배치해야지 좋을지 좀 고민도 많이 되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의견 있으면 언제든지 내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 주에 여기까지 할게요. 우리 그러면 내일 봅시다. 안녕.